저희 BTS 팀에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제 김은희 대표님이 알려주신 포트폴리오하고, 그러니까 자산 배분하고 조금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다르고,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고, 또 오프로님이 말씀하시는 자산 배분과 구상무님이 말씀하시는 자산 배분도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누구 말 들어야 돼? 몰라요. 모르는데 그 전에 제가 현재 자산이 넉넉하다 하시는 분이 없나? 정 대표님은 좀 여유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트레이딩 하고 있죠. 네. 트레이딩은 의장님 표현을 갖다 빌리면 노동 수입이래요. 노동 수입. 맞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하나 있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일이 바로 노동인 거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얘기한 방식은 뭐냐면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사업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자영업자의 사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은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 소득에 의해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자산을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돈 찍어내는 거죠. 그 매매를 통해서. 맞아요? 네. 트레이딩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돈 찍어내고, 또 사업 소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요. 영어로는 플로우, 캐시 플로우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현금 흐름에서 잉여를 만들어냅니다. 잉여, 남는 게 있어야죠. 잉여가 있는 거를 어디로 옮겨요? 현금 흐름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건 내 자산이 아니에요. 맞죠? 네. 들어와서 쌓여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왔다가 머무는 시간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랫동안 머물다가 나가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내 돈, 빠져나가면 내 돈이 아니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자산은 영어로, 죄송해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갖고 선물 거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톡이라고, 이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자산은 별 볼 일 없어요. 맞죠? 자산이라고 할 게 있어요? 저는 좀 있어요. 한 20억 정도 빚이 있어요. 마이너스 20억 정도. 현금 흐름에서 잉여를 만들어서 얘를 어디로 보내요? 자산으로 보내요. 그죠? 자산으로 보내요. 계속 만들어서 자산으로 자꾸 쌓습니다. 쌓은 다음에 자산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진 다음에 이 자산에서 다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요. 자산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자산에서 이렇게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네? 무한대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현금 흐름이 미미해요.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쌓여가는 자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커질 건데, 그럴 때 자산으로 흘려 보내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서 잉여를 만들어서 자산으로 흘려 보내는 게 없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 자, 볼게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지금 트레이딩을 할 건데, 그거를 몰빵을 해버리면, 몰빵해서 그걸 전부 다 트레이딩에다가 쓰고 있으면 그건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따로 떼서 관리를 한다. 그거는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지갑을 얘기했어요. 절대 손 안 댈 거. 절대 손 안 댈 거. 그리고 하나가 뭐였어요? 이거는 절대 보관. 월급. 그 다음이 매매. 길게 3주 차트 보고 길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단타 매매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축구 경기에다 많이 비유를 하는데, 축구 경기를 할 때 11명의 선수가 뛰어요. 한 팀에. 근데 한 팀에 11명이 전부 손흥민 같은 재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요. 져요. 축구 골키퍼가 있어야 돼. 골키퍼 한 명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수비수 4명이 필요해요. 중앙에 미드필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야 하고, 최전방 공격수도 있어야 돼. 근데 공격수 숫자가 많아요? 수비 숫자가 많아요? 수비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게 워렌 버핏이 얘기한 절대 원금을 영원히 잃지 마라라고 하는 투자 원칙 1번.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손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골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골을 먹지 않는 거예요. 수비수가 그래서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없잖아. 없으니까 여기다 몰빵하잖아요. 다 때려 넣는 거 아니에요? 조금 돈 생기면 다 때려 넣잖아. 네. 조금만 생기면 다 때려 넣지 않아요? 맞아요. 나만 그래? 나도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자산이 없으니까 시간이 가도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기만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굴러가면 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산으로 굴려야 된다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거 말고 우리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이 자산이 아니더라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보자고요. 그게 오늘 아침 그 브리핑에서 오프로님이 얘기한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비중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90대 10. 90대 10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건 과하다고 봐요. 80대 10. 왜냐? 10 하면 없어. 90도 애만한데 거기 10은 보이지가. 그래서 저는 5%님 아니 9%님의 포트폴리오가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현물 70, 선물 30. 그러면 공격수는 어디예요? 30. 30에 있어요. 공격수는 여기 30에 있어요. 공격수는 스피드도 빠르고 파워풀하죠. 그런데 단기간에 뛰어요. 계속 축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빨리 뛰어다니면 걔 뒤져요. 그렇게 하는 거.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쓰죠. 가장 효율적으로 축구하는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리오넬 메시. 걔는 다른 선수들보다 2분의 1 뛰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골을 잘 넣어요. 슬렁슬렁 툭 하면 들어가. 손흥민 보세요. 막 죽을듯이 뛰어갖고 막 7명 제끼고 혼자 들어가서 뛰잖아요. 스타일이 좀 다른데. 자, 선물은 레버리지를 쓰죠. 네. 맞아요? 네. 몇 써요? 2 2. 더하기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 현물과 선물의 비중이. 맞아요? 네. 요렇게 정리하면 좀 좋을 것 같고,
현물 비중 중에서 코인으로 보유할 게 있고요. 현금으로 보유할 게 있어요. 현금이 테더예요. 현금이라고 하니까 원화로 가져가 있는 거 말고, 물론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게 원화가 돼 있겠죠. 국내 거래소는. 근데 이게 원화로 있잖아요. 빼서 쓰고 싶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빼서 쓰고 싶어져서 가능하면 테더로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코인 모아가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뭘로 부자가 될 거예요? 코인으로 부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BTS 팀에서 손 들어봐갖고 리플 개수 가장 많은 사람 이렇게 손 들으라고 했더니 10,000개 가신 분, 그분은 만개떡을 좋아하시고, 만개떡을 4개 좋아하시는 40,000개 가신 분도 있고, 또 10만 개 가지신 분, 뭐 20만 개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누가 제일 부자예요? 리플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척도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기준에서, 이제 과거라고 얘기하기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누가 가장 부자냐?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예요. 그 누구예요? 워렌 버핏. 그래서 워렌 버핏이 최고의 부자였던 거고, 이혼으로 위자료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있잖아요. 얼마 전에 SK. 아마존. SK는 껌이요. 아마존 아세요? 네. 아마존. 거기도 아마존 회장이 빡빡이라서 그런가? 그 부인이 엄청난 위자료를 받았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아시죠? 네. 무슨 재벌이에요? 부동산 재벌이에요. 혹시 트럼프 빌딩 가본 적 있어요? 트럼프 타워. 부산 해운대에 있어요. 여의도에 있고. 몰라요?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 정말 많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누가 부자라고요? 코인 많은 사람이 부자다. 코인 많은 사람. 그렇게 가요. 자, 현물은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비중은요? 비중은 이거 5대5로 나누면 여기가 35%, 여기가 35%좀 되겠네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죠? 둘을 반반으로 쪼개면, 자, 선물은요? 선물은 또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USDT 선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코인 선물이 있죠.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할까요? 50대 50? 너 곱하기 2 쓸 거죠? 맞아요? 저는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더 쪼개세요. 훨씬 더 많이 쪼개시면 돼요. 그때는. 근데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자산 규모가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맞아요? 이것도 못 해갖고 나는 요거는 빵이야, 요거는 빵, 나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조금 더 잘 전달이 안 되죠? 안 와닿는 거죠? 자, 왜 코인 선물을 10%만 하라고? 최종 목적지는 여긴데, 맞아요? 네. 최종 목적지는 코인 개수 늘리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10%로 해놨을까? 달러 선물은 왜 20%로 했을까? 그렇죠. 인출해서 써야 되잖아요. 인출해서 사용하셔야 되잖아. 근데 얘는 자산으로 모아갈 거란 말이에요. 목표가 다르니까. 그래서
20대 10 이렇게 해놓은 거고, 특히 코인 모으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한 1, 2분만 해도 돼요? 네. 아니면 그만하고. 그래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테더, USDT, 달러 선물은 수익이 나면 달러로 들어와요. 그죠? 손실 나면 달러가 줄죠. 코인 선물은요, 수익이 나면 코인이 들어와요. 손해가 나면 코인 개수가 줄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레버리지 1을 썼어요. 곱하기 1 했어요. 곱하기 1을 했는데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코인 선물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수익이 났어요. 몇 퍼센트 수익 났어요? 곱하기 1을 썼어. 200%. 곱하기 1을 써서 1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수익이에요? 너 10% 수익 난 건데 가격도 10% 올랐어. 이해가 되세요? 롱으로 들어갔잖아. 네. 정리가 되시냐고. 네. 네. 곱하기 1만 써도 안전해요. 곱하기 1을 써서 개수가 느는데 가격까지 오른다고. 곱하기 1을 써서 롱이 아니고 숏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맞췄어. 그럼 개수 늘죠. 네.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잖아. 네. 그러면 자산은 줄었죠. 네. 자산 줄었는데 개수 늘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속도가 늦어요. 실제 가격 떨어지는 속도보다 숏으로 들어갔을 때 내 자산 하락 속도가 느리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거기다가 있으면 곱하기 있으면 가속도가 붙는 거죠. 올라갈 때 가속도, 떨어질 때도 더 느린 게 감속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해도 요거 US 달러 선물의 20%하고 견줄 때 만만치 않다. 아까 7대 3이라고 서운했는데 곱하기 있으니까 60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저는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